법인에게 하는 차등 배당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인 배당은 차등으로 할 수 있다. 아직 완벽하게 물 건너간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세라는 것은요, 그렇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행하는 거가 절세잖아요. 그래서 이 법적인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법인의 차등 배당을 좀 적극적으로 실행을 하신다면 이 배당 전략, 이것도 저율 과세로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법인이라는 건 이왕이면은 이제 자녀 법인이면 좋겠네요. 맞죠. 네. 그래서 무조건 차등 배당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주주 구성이 그 법인의 주주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에 따라서 또는 우리가 배당을 하는 금액에 따라서 실은 세금이 굉장히 낮아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한 10%에서 20% 정도의 세율이 법인세로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배당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자녀법인에게 차등 배당을 실행을 했을 때는요, 법인에서 법인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잘만 활용하면 네. 네, 법인 잉여금이 줄어들면서 자녀 자산도 마련해주는 네.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겠네요. 네. 이 일석 부분은 삼조인가? 그럼 이제 일석삼조 상속세도 줄어드니까. 4조가 되실 수 그래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말씀드릴 시간이 된다면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흥미진진해지는데 음. 지금 두 번째까지 들었어요. 네. 그다음에 또 세 번째 세금 낮은 출구 네. 전략은 어떤 게 있나요? 세 번째는 대표님들이 아까 지분율이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 대표님, 실은 대표님의 주식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지금 저율로 절세를 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아예 세금이 없이 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다 임원으로서의 또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 주식. 네. 보- 내가 네.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우리 법인에 파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설립할 때 10,000원짜리면 지금 뭐 10만 원이 됐다. 그럼 이제 9만 원에 대한 뭐 양도세 이런 것 때문에 못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맞아요. 그럼 세금이 높은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이 실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 물론 어떻게 세금이 되냐면 그 양도 차익에 대한 부분이 3억 이하면은 20%, 20%. 3억 네. 이상이면 25%입니다. 그럼 지방세 포함해도 22%와 27.5%인데 단 여기서 절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도기 때문에 건보료 추가분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실은 이 20%라는 이 세금 자체를 높다고 생각해야 될지 낮다고 생각해야 될지 솔직히 이것도 내가 세금을 뭐 10%대 세금만 내시는 분들은 20% 세금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개인 소득세 또는 뭐 임대소득, 사업소득, 뭐 다른 기타 소득, 보수 뭐 다 관련해서 세율이 항상 내 세금은 50%가 넘어 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활용을 안 할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음. 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그레이드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 양도, 우리 부동산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최고 45%인데 주식 양도는 아까 20과 22%, 아니 20과 25%두 25%.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 구간이 두 개밖에 없는 건가요? 네, 주식에 관련돼서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내가 100억 원어치를 네. 주식을 팔아도 세금은 최고 25%. 예, 맞습니다. 네, 지방세 포함해서 27.5. 이것도 이제 소득세율이 높으신 분들한테는 메리트가 있겠어요. 네, 메리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요, 이게 양도세 20%, 25%가 아니거든요. 본인의 종합소득세 과세율에 따라서 부동산은 양도세가 매겨지잖아요. 네. 단 이 주식의 거래에 대해서는요, 최고 세율이 25%인 겁니다. 그래서 내 액면가와 실은 시가의 차이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잉여금이 많이 쌓여진 업체들은요, 예, 시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고민거리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을 해 볼 때는요, 20%, 25% 저는 그렇게 과중한 세금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소득 구간에 따라서는 이것도 메리트가 있는 전략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저율로 할 수 있는 세 가지는요. 퇴직금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배당, 지급, 그 중에서도 차등 배당을 좀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거는 대표님이 임원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자기 주식화해서 양도하는 방법이고요. 여기서 양도를 하실 수 있고요. 소각인 경우에는 의제 배당이라고 그래서 요거는 배당소득세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구간이 높으신 분들은 실은 양도가 훨씬 더 세금이 낮게 예, 결과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가능한데 네. 양도는 이제 아까 퇴직금처럼 종합소득세 합산이 안 되는 네. 거고 소각을 하게 되면 합산이 된다. 네, 맞습니다. 주의하셔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의제 배당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소각 대금에 대한 부분을 배당소득세로 보기 때문에 요거는 배당은 종합소득 과세에 합산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세율을 좀 고려하셔서 양도가 나을 건지 배당이 나을 건지 또는 고려사항은 한 가지는 더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주식 가치가 내가 주식을 파는 시점, 평가한 시점과 파는 시점에 어쨌든 그 차익이 또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기 주식화했다가 바로 소각을 하는 게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시가대가 차이가 거기서 또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양도는 이 폭 자체가 없는 거고요. 대신에 의제 배당인 경우에는 70% 한도 내에 선에서 저가, 고가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폭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단 한 가지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거는 전문가랑 상의하셔서 어떤 게 우리 법인에 맞는지를 한번은 예, 결정을 하시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가만 가능하고 시가로 안 하면 또 이제 추가 세금 이슈가 있다고 보통 우리가 네. 알고 있는데 이것도 뭐 양도냐 소각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적용할 수 네. 있는. 네. 이렇게 이제 저율 과세를 들어봤는데 이게 세금 줄이는 방법을 듣다 보니까 좀 세금 없는 방법이 네. 더 궁금해지거든요. 네. 세금 없는 것 좀 빨리 알려주세요. 세금 없는 방법, 네 가지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것도 주식 자본 거래죠. 자본금이 높은 회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액면가 균등 소각입니다. 액면가 균등 소각. 네. 쉽게 말하면은요, 자본금을 감소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주주별로 자본금을 납부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실은 증자를 필요해 그때 필요해서 부채 비율을 맞추느라고 증자를 많이 실행하셨던 회사들이 있습니다. 또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그 3억 이상, 뭐 예전엔 5억 이상, 그다음에 단종 면허 몇 개를 더 플러스를 하시게 되면 자본금이 내가 지금 상황에서는 그 정도는 필요 없는데 높아져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주 균등으로 해서 그냥 자본금을 환원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기는 하지만 실은 대표님들께서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제일 먼저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전에 이제 현물 출자 하신 회사들 같은 경우가 자본금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높으시죠. 현물 출자하신 경우에요. 이 경우는 배당을 먼저 할 게 아니라 이 액면 균등 소각을 먼저 하면 세금 없이 개인화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먼저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자본금이 어떤 법인의 어떤 특수 상황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 정도가 필요치 않은 거죠. 왜냐하면 자산 가치도 올라가고 업력이 진행이 되면서 이익이 많아졌기 때문에 은행에서 부채 비율을 별로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실은 현물 출자했던 법인들은 지금은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실은 그 정도가 없으셔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다 우리 가족으로 주주가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은요, 액면가로
세금 없이 일단은 환원이 가능합니다. 네, 자본금 높은 회사의 대표님은 이 부분 꼭 네. 체크해 보셔야겠네요. 네. 두 번째는요. 아까 자사주 소각에 관련된 부분을, 자사주 양도에 관련된 부분을 내가 하면 세금이 20%, 25% 발생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율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세금이 높아. 나는 10,000원짜리가 지금 만약 예를 들어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못 하세요. 세금이 억 단위 이상이 나오시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십니다. 그럴 경우에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증여 공제를 활용한 자사주 매입 후 이익 소각, 이익 감자 방법입니다. 흔히 이익 소각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 동일하게 보유한 주식을 활용하는 것은 맞으나 중간에 배우자의 증여 공제, 비과세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단계를 더 거쳐서 절세 항목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배우자 간 공제는요, 우리 국가에서 주는 정말 모든 국민에게 주는 혜택 중에 하나입니다. 10년간 증여공제가 6억 한도 내로요. 쓰실 수 있고요. 비과세로 쓰실 수 있고요. 10년이 지나면 또 발생합니다. 앞으로 또 10년이 지나면 또 발생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들도요. 성인이 됐을 경우에는, 성인 이상인 경우에는 10년마다 5천만 원까지 비과세 발생하고요.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자녀에게 증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법이 올해 24년도부터 좀 추가돼서 실은 결혼을 앞둔, 그다음에 자녀가 출산을 앞둔, 그다음에 혼인을 하면서 집을 마련할 때 이런 케이스들에 대해서 1억까지 각 자녀죠. 와이프 될 사람, 남편 될 사람, 신랑, 신부 해서 각각 1억까지가 추가로 또 비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은 혼인 연령대에 있는 자녀들은요, 1억 5천까지라고 비과세 한도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을 대표님께서 과도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이익 환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자사주를 활용을 할 때요. 먼저 배우자, 자녀, 증여공제를 활용하면은요. 그 한도 내로 활용을 하시게 되면 세금이 없이 세금 0원으로 활용하실 수 있고요. 금액을 조금 더 오바를 하시게 되면 실은 10억 정도 이렇게 가시게 되면 물론 저율로 들어가시겠죠. 6.7% 정도의 세금만 부과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법인의 주식을 활용하면 이렇게 증여 공제 내에서 좀 세금을 줄일 수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대표님 입장에서 내가 세금 낸 50% 세금 낸 돈으로 자녀한테 증여해 주는 것보다는 네. 법인의 주식을 증여해 주시고 자녀는 이 내가 증여받은 주식을 좀 회사에 매각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활용하면 굳이 소득세 낸 돈 증여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네, 훨씬 더 나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들도 대표님들이 주식 증여보다 실은 기존에 많이 하셨어요. 부동산 그렇죠. 증여, 네. 그다음에 토지 증여 이런 부분들은 실은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많이들 실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증여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거기에 우리 법인 내가 피땀 흘려서 지금 일구어놓은 우리 법인의 주식도요. 자녀들에게 증여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 증여 비과세 한도 내에서 증여하는 방법들을 활용을 하신다면 이 자본 거래를 통해서도 세금을 없거나 최소로 낮추어서 하실 수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쨌든 뭐 공제 범위를 활용하면 세금이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단 좀 이 부분은 조금 이제 걱정들 하시는 게 네. 뭐 이 증여나 이 양도 행위가 그냥 세금을 줄이기 위한 그 일련의 행위들이 단지 그냥 단계를 두기만 한 거 그렇죠. 아니냐. 네네. 이렇게 보면서 국세청에서 이 부분을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볼 음.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들을 하실 것 같거든요. 네. 한 뭐 2년 전부터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근데 이제 최근에 뭐 판례를 보면 예, 납세자 입장에서 일단은 다 승소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고요. 아직 뭐 마지막 판례는 나진 않았지만 실행할 때 저희가 유의사항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하시고자 할 때는요. 정말로 실행을 많이 해본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내용은 이익소가 뭐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소각을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사후 소명이라든지 그 뒷 관리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실행해 본 사람일수록 실은 안정적으로 하실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이익소각 관련된 부분도 지금 뭐 수년에 걸쳐서 예, 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하시는 세무사님, 예, 뭐 소명 관련 여러 가지 것들도 정말로 대표님 입장에서 예, 후속 조치까지도 굉장히 잘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문가랑 반드시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전문가랑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익소각 관련해서 주의사항이라고 하시면 자금의 귀속이라고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주식을 일단 배우자, 사모님 또는 뭐 사모님의 주식을 대표님에게로 오시는 경우들도 있으시죠. 예, 사모님이 처음부터 많이 갖고 계시는 법인들도 요즘엔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서로 배우자 간의 증여공제를 활용하셨을 경우에는요. 이 보유 기간도 조금은 기간을 두셔서 실은 실질적인 주주의 권리, 배당을 좀 실행하는 부분도 실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간을 걸려서 이제 시가평가를 명확한 시가평가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다 주식에 대한 거래이기 때문에 이 주식 가치의 평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식 가치의 평가의 명확성, 보유 기간, 그리고 소각할 때 자금이 가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함부로 다른 또 배우자에게 바로 이동하는 케이스는 절대 없어야 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실은 세무서 또는 세무당국에서 우회, 뭐 짜고 치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밑바탕 작업들을 좀 스토리를 좀 만들고 예, 진행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증여도 그렇고 양도도 그렇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네. 그 실질 과정이어야 되고 특히 네. 이제 증여 받으신 분이 실질 예, 주주였다는 것도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질 주주의 권리라는 거는 실은 배당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임원은 뭐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결제란에 사인을 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름을 한다면 실은 주주의 권리는 배당입니다. 그래서 배당도 좀 일정 부분 받으시는 작업들을 중간에 좀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정말로 주시는 거예요. 예, 그냥 무늬만이 아니고요. 주시고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들을 이익금을 환원을 하는 차원에서 우리 배우자, 받은 배우자님께서 이 부분을 활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받은 걸로 해서 자산을 취득하신다거나 부동산 취득을 하신다거나 뭐 다른 주식을 사신다거나 투자 행위를 하시거나 이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잉여금이 적게는 6억 또는 10억 이렇게 법인에서 잉여금 출구 전략으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수소경고님은 이제 17년 차니까 이런 공제를
활용한 잉여금 출구 전략 중에서 증여 공제 후 뭐 소각도 많이 하셨을 텐데 네. 좀 실제 이런 사례도 많이 있으시죠? 네, 많이 있습니다. 실은 뭐 사례들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고요. 저는 잉여금이 10억 정도 있는 회사에서도 주주가 4분, 실제적으로는 거기에 이제 차명인 듯 차명 아닌 주주분도 있으셨었거든요. 그런 경우에 각 주주별로 해서 균등하게 배우자를 다 활용을 해서 이익금 환원을 다 시켜드린 케이스도 있습니다. 물론 잉여금이 10억이셨기 때문에 각각 한도를 한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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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분은 1억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해서 잉여금을 정말로 많이 처분을 해드렸어요. 단 그 법인에서는요, 부채가 없던 법인입니다. 부채가 없었기 때문에 실은 부채 비율, 은행에 눈치를 보지 않으셔도 되는 법인이었기 때문에 거의 다 환원을 해드린 케이스고요. 지금도 열심히 법인의 영업활동은 하고 계셔서 또 그 이후에도 몇 억이 지금 또 쌓여 있으세요. 이런 간단한 케이스도 있겠지만 실은 한 작년의 사례입니다. 12년 차 법인이시고요. 잉여금이 이 법인은 많이 쌓여 있으셨어요. 잉여금이 120억 정도 쌓여 있으셨고요. 최근에 이익 구조가 굉장히 좋아지신 법인이셨어요. 코로나 때 오히려 더 이익이 좀 많이 남으셨고, 이익이 연간 평균 한 5억 정도 남으셨다가 최근에 한 15억 이상씩 한 2, 3년이 나셨던 법인이셔요. 그러다 보니 실은 주식 가치가 10,000원짜리 자본금이 1억이었던 회사였는데 주식가치 평가를 해보니까요. 200만 원이 넘게 나오셨어요. 주가가요? 네, 주식가치가. 10,000원짜리가요? 네, 200만 원이 넘게 주당. 나오셨습니다. 한 주당. 그래서 제가 만나 뵀을 때 실은 세무사한테 일단 제안을 한 번 정도는 받으셨었더라고요. 근데 어떤 제안을 받으셨냐면 아까 제가 낮은 세금으로 할 수 있는 본인의 주식을 법인에 양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제안을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보시다시피 주식 가치 차익이 약 20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면 세금이 뭐 그냥 암산으로 계산을 해도요, 몇 억 이상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냥 100주, 200주만 하더라도요, 몇 억의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대표님한테는 이거를 내가 굳이 해야 돼? 그냥 회사에 다른 투자를 하지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익 환원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한 몇 년 전부터는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실행할 방법을 찾지를 못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됐어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이런 비과세, 증여 한도를 활용을 해서요. 20억 엑시트 플랜을 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